안녕하세요. 우째도 지금까지 개발한 애 인디게임 산나비 개발 이야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전에 마스크 좀 벗고. 저는 이번 세션 발표를 맡은 유승현이라고 합니다. 작은 인디게임 개발팀인 원더포션의 팀장과 기획자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원더포션은 산나비라는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선 사이버펑크 사슬 액션 플랫포머라는 해괴한 장르의 게임이고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확대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영상이 좀 확대가 되는데, 영상에 다 담겼을지 모르겠지만 산나비는 스토리, 플랫포머, 그리고 로프 액션이 골고루 조합된 게임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BICA 컨퍼런스에 초대되었을 때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 저희 같은 뉴비를 컨퍼런스에 초대한 거지? 우리가 얘기할 게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산나비라는 게임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성을 한 게 아니라 포스트 모템을 하기도 애매하고, 좀 찾아보니까 이런 컨퍼런스에선 보통 자신의 개발 지식 같은 걸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원더포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다들 저희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개발을 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저희의 개발 지식은 반쪽짜리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저희는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산나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개발 이야기를 가볍게 들으실 수 있도록 담백하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어떻게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인디게임 팀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형제 가족 아니면 학교 동아리 같이 주변에서 사람들을 모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독특하게도 저희 산나비는 게임잼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잼이 무엇이냐? 게임 개발자들이 모여서 스스로를 갈아 넣어서 무박 3일로 게임을 만들고 서로 평가하는 행사입니다. 멋있잖아요. 개발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뚝딱 게임을 만드는 거. 로망도 있고 재미도 있고. 저도 게임잼을 참 좋아해서 예전부터 많이 참여했는데 이때는 달랐습니다. 이때 저는 이런 이유로 게임잼에 참여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게임잼에 참여한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팀원 모집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꼭 인디게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1인 개발 하시는 분들 물론 많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 레벨에서는 1인 개발은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뜻이 맞는 동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함께 인디게임을 만들 팀원이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건 또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팀원 구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인디게임 개발팀은 대부분 이상한 사람 때문에 터지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상한 사람들 걸러내고 좋은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경험상, 제 경험상 이상한 사람들은 평소에 그 기색을 잘 숨기는 것 같아요. 힘든 상황, 극한 상황이 돼서야 그 이상한 분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죠. 그럼 극한 상황에서 팀원들을 검증할 수 있다면 적어도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데까지 생각이 닿게 됩니다. 그래서 떠오른 게 바로 게임잼이었고, 게임잼에서 직접 함께 게임을 만들면 인성을 검증할 수 있으니까요. 실력도 볼 수 있으니까 더 좋고요. 이런 연유로 저는 게임잼에서 팀원을 구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뭐 게임잼이 쉽지는 않았어요. 게임잼이 어땠는지 설명하려면 정말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 과감하게 생략하고, 어쨌든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원더포션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자, 팀도 생겼겠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무슨 게임을 만들지였습니다. 게임 아이디어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였죠. 하나를 고르면 끝까지 가야 되니까 고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일반적인 팀의 경우 팀의 개발 역량이나 니즈 같이 합리적인 이유, 논리적인 이유로 만들 게임을 정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팀원 모두 게임 개발 경험도 없고 지식도 현실 감각도 없고 그리고 저지할 사람마저 없는 팀이었습니다. 대신 있는 게 남들 안 하는 걸 하고 싶다, 이런 힙스터 같은 욕심뿐이었어요. 그래서 남들 안 하는 거 해보자, 이게 회의 끝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개발 가능 불가능부터 따져야 되는데 남들 안 하는 거 해보자니요. 아무 생각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 결론이 나온 데 이유는 있었습니다. 1년에도 수천 개가 넘는 게임이 스팀에 쏟아지고 저희는 그것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저희들이 다른 게임들과 경쟁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설프게 게임을 만들면 어딘가 분명히 저희 게임에 상위 호환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상위 호환이 없는, 다시 말해 대체 불가능한 게임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남들 안 하는 걸 하자라는 결론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기획은 이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조선 배경, 로프 액션 하드코어 플랫포머, 무속 신앙을 사이버펑크로 재해석한 스토리, 무슨 사슬잡이 어쩌고저쩌고 감성 플랫포머, 뭐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욕심이 너무 가득했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통과가 됐어요. 이걸 만들기로 했어요. 이 기획 같지도 않은 기획이 채택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게임 개발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몰랐기 때문에 이걸 하기로 한 거예요. 뭐 어쨌든 만들기로 했고 기찬 출발했습니다. 불타던 말던 1년간 열심히 달렸죠. 그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경험이 없어도 알 수 있더라고요. 저희는 완전히 조진 겁니다. 사실 산나비는 시작부터 커다란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로프 액션입니다. 물론 당연히 로프 액션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미 여러 게임들에게서 검증이 충분히 된 메커닉이니까요. 처음 로프 액션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오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본격적인 로프 액션 게임이 없었을까? 왜 로프 액션을 핵심 메커닉으로 잡은 게임이 없었을까? 그래서 이거 완전 블루오션 아닌가? 그래서 남들 하기 전에 직접 먼저 한번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열심히 만들었고, 이제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왜 다른 게임들이 로프 액션을 메인으로 안 했는지요. 막상 만들어 보니까 로프 액션은 지옥이었어요. 액션 게임은 인디 개발자들의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움직임도 아니고 어딘가에 갈고리를 걸어서 움직이는 액션 방식이 만들기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힘든 건지 설명하려면 진짜 쌓인 게 너무 많아요. 3박 4일 동안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게임을 너무 간단하게 봤던 거예요. 게임 개발을. 아이디어만 있으면 재밌다라는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던 겁니다. 실제로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큰 고민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머릿속을 슥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아이디어만 꾸겨 넣으면 마법처럼 게임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이 실제 제작 과정이 게임 개발의 메인 스테이지라는 것도 모르고요. 그것도 아주 길고 험난한 스테이지요. 근데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그래서 재밌냐? 그거에 대한 확신마저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런 게임을 원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게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스파이더맨 플랫폼을 원했는데 로프 액션 쓰는 항아리 게임이 나온 거예요. 또 힘들게 만든다고 끝이냐? 또 그럴 리가 없어요.
유저 테스트랑 피드백을 받아보면 유저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랑 조작감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만드는데 힘들었다?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입니다. 유저 입장에서. 게임이 불편하면 그냥 불편한 게임인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은 초짜 개발자 입장에서는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발자는 만들면서 이 불편한 게임을 100만 번을 해봤으니까 불편함에 적응이 됐어요. 유저 피드백을 공감하기에는 너무 고였죠. 고일 대로 고인 거죠. 이런 개발자 입장에서 유저 피드백이 어떤 느낌이냐면 코즈미 고러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피드백이 막 와요. 그것도 조작함이 좋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막연하고 해답이 없는 피드백이 오는 거죠. 이게 왜 호러냐? 그걸 다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스토리였습니다. 초기 산나비 기획안 기억하시나요? 처음 산나비의 주제는 사이버펑크로 재해석한 무속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참 이게 뭐지 싶은 주제인데 또 그때는 달랐어요. 저는 책도 예전부터 많이 읽었고 소설도 써봤고 창작물도 많이 좋아하니까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요.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과 자신감의 곡선인데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쥐뿔도 모를 때 가장 자신만만하다는 그런 효과입니다. 제 산나비를 처음 기획할 때 제 위치가 딱 여기였어요. 쥐뿔도 모르면서 자신감은 고점이었을 때 근자감으로 가득 차 있던 때였죠. 그래서 그때 나온 스토리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을 데이터화하는 사이버펑크 시대 신내림을 받은 무당의 인격으로부터 신을 추출했는데 성공한 조선, 무속 신앙을 사이버펑크로 재해석한 신감각 SF.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 취향마다 너무 다르니까요. 근데 괜찮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스토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토리만 생각을 했지 그거를 풀어나가는 텔링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즉 스토리텔링이 없었어요. 초반에는 주인공이 어떤 인물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인공의 동기는 무엇인지 등등 진짜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은 겁니다. 요컨대 또 이 문제였어요. 아이디어만 있었지 그거를 실제 이야기로 가공하는 부분은 마법처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부터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거를 너무 늦게 알아챘어요. 1년 동안 알맹이 없는 스토리만 가지고 게임을 만든 겁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었어요. 그래서 로프 액션과 스토리, 산나비라는 게임의 핵심과도 같은 두 요소, 이 기획이 정해진 데는 한 달도 안 걸렸는데 문제점 알아차리기까지는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저희는 또 조진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산나비를 포기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꼬여버린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적당히 만들기로 적당히 끝내기로 한 게 아닌 이상 이 꼬인 매듭을 잘라낼 방법은 없더라고요. 이걸 일일이 다 풀어야만 했어요. 저희가 내놓은 해결책은 단순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전부 고치는 거.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방법인데 또 그만큼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조작감이 안 좋다? 그러면 조작감이 좋아질 때까지 다 되는 겁니다. 목표가 없이 좋아진다는 피드백이 나올 때까지. 산나비는 일반적인 조작이 아니라서 참고할 만한 게 많지가 않았어요. 문제가 되는 상황, 피드백 받아서 다 확인해서 한 땀 한 땀 다 고민한 다음에 그에 대한 해답을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수없이 한 고생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보자면 산나비는 유니티라는 엔진으로 개발을 하는데 처음엔 유니티 물리 엔진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유니티 물리를 잘못 쓰면 꼭 고양이 고장난 것처럼 어색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물리 엔진을 안 쓰기로 했으니까 물리 엔진 해줄 걸 하나하나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함수로. 스윙 궤도나 가속, 감속, 로프 놓았을 때 점프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했습니다. 초반엔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았고 어쨌든 수학도 물리 공식이니까요. 근데 막상 맵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거 한계가 보입니다. 허공에서 테스트할 땐 괜찮았는데 실제 게임 상황에서는 주변 환경이란 게 있잖아요. 복잡한 맵 형태나 유저가 어디서 어떻게 스윙 상태로 들어가는지 등 이런 걸 하나하나 수학으로 통제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몇 달 동안 쎄 빠지게 만든 거 다 폐기하고 결국 물리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나비는 물리를 쓰고 있고요. 물리 엔진의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게 극한까지 튜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바뀐 건 셀 수도 없습니다. 스윙 점프가 답답하니까 보정 값을 추가해서 가속하게 만들고 스윙 중 바닥에 닿았을 때 딱 멈추면 불쾌하니까 바닥에 닿았을 때 슬라이딩하게 만들고 에임 보정 추가하고 입력 기억 기능 추가하고 300개만 넘는 값들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많아요. 이게 다 실제 조작에만 관여한 값들입니다. 진짜 더럽게 복잡한데 그나마 다행인 건 조작감이 좋아졌다는 거. 유저들이 느끼는 조작감이 좋아졌다니까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 보람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스토리에 문제가 있으면 갈아엎으면 되겠지만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 시작부터 선나비는 스토리 중심의 게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토리가 배경,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메커닉까지 다 이어져 있어서 스토리만 딸랑 갈아엎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죠. 그럼 어쩐다? 고치기로 한 이상 타협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게임을 전부 갈아엎기로 했습니다. 갈아엎는다는 거는 뭘 지울지의 문제가 아니라 뭘 남길지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고 결국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남기고 전부 삭제했습니다. 이때 다 지워지고 남은 키워드가 조선, 사이버펑크, 로프 액션 플랫포머 이 네 가지였습니다. 지금 선나비 키워드가 이때 정해졌습니다. 이 변화를 거치면서 조선의 SF를 섞은 배경은 사이버펑크풍의 도시로 바뀌었고 게임의 주인공은 사슬잡이라는 산지기에서 조선 군대의 퇴역 군인으로, 그리고 게임의 히로인인 꼬마 무당은 해커소녀 금마리로 바뀌었습니다. 조작감이랑 스토리 이 두 가지만 문제였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이유로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소개를 해보자면 산나비는 처음에 셀레스테 같은 정밀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전투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죠. 로프 액션으로 진행하는 셀레스테를 목표로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정밀 플랫폼을 만들기에는 저희 산나비 조작이 너무 어려웠고, 그렇다고 재밌냐? 더 재밌는 것도 아니고 난이도 조절도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팔로 싸우지 않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한 끝에 저희는 전투를 플랫포머랑 혼합시킨 액션 플랫포머로 게임의 노선을 확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오리 시리즈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건 있었습니다. 바로 산나비의 본질은 플랫포머라는 것입니다. 플랫포머인 만큼 게임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동이었고 전투 역시 이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공격을 위한 공격은 가능한 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산나비의 전투를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지금 산나비의 전투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전투를 하면서도 굉장히 이동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인공과 동행하는 소녀. 처음 기획은 이코라는 게임과 비슷한 스타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코 스타일이라 함은 따로 전투 능력이 없어서 계속 뒤를 봐줘야 되는 히로인입니다. 죽지 않게 계속 신경을 써줘야 해요. 그리고 얘가 죽으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물론 그만큼 역할이 있고 이 플레이가 주는 경험도 정말 강력하지만 산나비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조작이 낯설고 어려운데 남까지 돌보려면 몇 배는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플레이어가 따로 신경 안 써도 잘 따라다니고 능력까지 있어서 플레이어를 돕기도 하는 조력자로요. 바이오쇼크의 엘리자베스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거의 뒤집어 엎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희는 고칠 수 있다는 일념 아래 하나하나 고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했던 산나비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산나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죠. 지금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산나비는 처음부터 준비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아는 게 없으니까 직접 하나하나 박치기 하면서 배웠으니까요. 이런 고난 속에서 지금까지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운이 좋았어요. 겸손이 아니라 진짜로. 딴 데가 아니라 사람에서 운이 좋았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인디게임이라지만 게임은 게임이니까 개발을 지속하려면 필요한 능력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의 경험상 회사로 떠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인디게임을 만들 능력은 회사 게임에서도 필요할 능력이니까요. 대학생 인디게임이 적은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만들려면 능력이 필요한데 능력이 있으면 인디게임 팀에 붙어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거의 환상의 포켓몬이에요. 근데 저희 원더포션에 이 환상의 포켓몬들이 5명이나 모인 겁니다. 그래서 운이 좋았어요.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졌다는 게 운이 좋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행운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 운 탓으로 돌리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다른 이유 하나 더 붙여서 말하자면 저희가 용감한 무지랭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혹은 저희 팀 중에 한 명이라도 게임 개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더라면, 그래서 저희가 뭘 만들었는지 처음에 알았더라면 저희는 절대 산나비라는 게임을 시도해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개발 중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개발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보통은 팀이 터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팀원들 멘탈이 많이 흔들립니다. 또 게다가 게임을 다시 고치는 노력이랑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노력의 총합이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명분까지 있으니까 게임을 갈아엎는다고 하면 한 명, 두 명씩 팀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팀이 터집니다. 이런 팀을 주변에서 좀 봤어요. 근데 저희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았을 때 다 고치려고 했습니다. 고치는 게 얼마나 큰 작업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몰라서, 아는 게 없으니까 겁없이 고치기 시작했고, 정말 오래 걸렸지만 결국 고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저희처럼 무리한 기획을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게 좋은 거냐?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몰라요. 저희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모릅니다. 그런 판단을 할 입장도 안 되고 아직 출시도 못했고요. 이건 그냥 원더포션이라는 팀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저렇게 개발해야 되냐가 아니라 와, 저런 개발팀도 저렇게 개발을 하는구나 정도로만 소소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쿨하지도 않았고 스마트하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저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시작했고 몰랐기 때문에 불평 없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지금까지 쉬었던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우째도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으니까 지금 걸음 따라 꿋꿋하게 출시까지 가보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더포션의 유승현이었습니다.